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아름다움을 드리는 의학 채널 비욘디입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형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좀 심야 피부과 SOS 방송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중부권은 굉장히 폭설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주도도 역시 굉장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는데요. 겨울에는 뭐니 해도 이런 여러 가지 피부 미용 시술을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 미용 시술의 공통점이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미용 시술이든지 간에 통증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피부 미용 시술에서 꼭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통증,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 주제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주제 외에도 게시판을 통해서 피부 질환, 그 다음에 피부 미용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마구마구 해 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명쾌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죠. 피부 미용 시술에서 통증. 제목은 이제 수면 마취 없이도 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제가 피눈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필러나 레이저 시술을 받는 방법이 있다. 예,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증 조절에 있어서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의 효과는 탁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K 의료 워낙 그 기술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원숙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한 시술이나 아니면은 너무 오래 걸린 시술, 1시간,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시술은, 그리고 굉장히 좀 공포감을 주는 시술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피부과 전문의 지금 17년 차인데, 17년 차? 예, 17년 차인데, 피부과 외래에서 하는 시술들은 그렇게 죽을 만큼의 공포를 주거나 어마어마한 통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수면 마취를 안 하고 저나 다른 피부과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이런 주사 마취인데 한 부위에 주사를 하면은 그 주변 지역이 자동적으로 마취가 되는 그런 마취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하면은 수면 마취를 안 해도 굉장히 환자분들도 기분 좋게 시술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수면 마취는 장점은 있지만은 환자분이 주무시잖아요. 그 다음에 환자분이 주무시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막 결박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수면 마취 단점 중 하나가 시술 중간에 피드백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입술 필러, 애교 필러, 이마 필러, 코 필러, 턱 필러, 아니면 각종 레이저 시술할 때 중간중간에 시술자하고 환자분과의 이런 거울 보시면서 소통하면서 피드백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면 마취를 해버리면은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공고사항 중 하나가 가벼운 시술, 미용 시술 이야기한 건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미 공고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여러 번 해야 되는 시술도 있을 수 있어요. 되게 통증 있는 시술인데 그런 건 일일이 수면 마취를 하고 하실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어떤 이런 미용 시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도 저하고 시술 받으시면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어떤 교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시술 받으면서, 예를 들어 울세라 써마지 이런 시술 받으면서 본인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친구분들과 영상 통화하기도 하시고요. 그런 게 더 저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또 이런 미용 시술에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안전한 건데, 그걸 안 하고도 울세라 써마지 이런 굉장히 아프다고 알려진 시술, 주베르 필러, 보톡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 먼저 좀 받아볼까요, 제가? 예, 그래서 예, 일단 뭐 먼저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전부터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리상 예, 그래서 그 질문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보방님께서 좀 올려주실까요? 보방님께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게 보방님이시죠? 아 예. 실 리프팅 받으시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눈가에 조금 멍이 올라오네요. 정상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심각한 멍 아니고 일주일 정도쯤에 노랗게 멍 올라왔다. 이 말은 시술 직후에는 큰 멍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 잘된 시술 같고요. 좋은 의료진, 좋은 병원에서 시술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뭐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주산님께서 울세라를 받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2주차부터 효과가 드러났다가 4주차 효과가 떨어졌다. 지금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주차 때 괄사를 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일단 무주산 피부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보통은 맞습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분도 있어요. 울세라 같은 경우도. 울세라는 이제 하이프 시술이죠. 울세라하고 뭐 국산 시술 중에서 리니어지, 슈링크 이런 것들이 다 하이프 시술이고 울세라하고 비슷한 시술들인데 보통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 시술 직후에 붓기가 있죠. 그래서 한 달, 2주에서 3주째 좀 슬림해지는 턱선이나 이런 얼굴 전체적으로 슬림해지는 효과가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4주째 없어졌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샷수하고 에너지입니다. 샷수하고 에너지가 약했을 경우에는 바로 효과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똑같은 샷수하고 에너지인데 불구하고도 좀 어떤 그 리프팅의 중요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했나 그게 아닌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뭐 굉장히 좀 딱딱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좀 약간 보통 사람분보다 좀 마르시거나 이런 분들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시술해 주신 병원에서 좀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밤바님 질문 받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으면 그 피부가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취 주사를 맞고 피부가 트러블 올라온다. 오히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마취 연고를 바르면은 좀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맞고 트러블이 올라온다. 그거는 사실 좀 약간은 이해는 저로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피부가 예민한 거하고 국소 마취 주사는 상관성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피부가 예민하다는 거는 우리 비욘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피부가 예민하다는 거는 얇은 층의 문제예요. 그 얇은 층의 표피에 있는 각질층, 그다음 표피층에서 지질과 어떤 피부 구조가 약하다는 건데 마취 주사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다이렉트하게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마취 크림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좀 피부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피부 표면에 바른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민한 그 피부를 침투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볼펜이 있다 하셨습니다. 볼펜 옆부분, 이 부분 사실 조금 아프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아프냐면은 일단 피부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피부가 좀 딱딱하고 안쪽에 좀 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할 때 그걸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따 제가 뭐 신경 차단술 한 곳에 주사하면 그 주변이 띡 마취가 된다. 자동적으로 마취가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시술을 보여드릴 건데 이 볼 옆에는 그 마취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마취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볼 옆 같은 경우는 하나, 둘, 뭐 이 정도를 같이 마취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부위 좁은 데 시술을 받으려고 두 번씩이나 마취 주사를 찌르는 거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무슨 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옆볼 페임은 그냥 시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제 신경 차단술 말씀드릴 건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이쪽 마취는 울세라, 써마지 같은 그런 고주파 혹은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성을 따라서 좀 아픈 시술들, 뭐 리프팅, 보툴린 톡신, 그 다음에 실 리프팅 같은 것도 이 마취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쪽에 나오는 신경 중에 대이신경, 영어로는 뭐 그레이트 오리큘라 너브라고, 그 다음에 평행목 신경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잘 차단을 해주면은 이제 마취가 되는 영역이 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쪽 이 목 옆에를 신경 마취약을 잘 주사를 해주면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위가 자동적으로 마취가 됩니다. 보통 주사 놓고 한 20초에서 1분 있으면 마취가 됩니다. 사실 이걸 한번 받아보시는 환자분들 되게 신기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귓볼 보톡스, 귓볼 필러 시술할 때도 좀 엄살 심한 분들 오시면 이 마취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턱선 따라서 쭉 마취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마취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아나 신경이라 해서 영어로는 인프라 오비탈 너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 미용 피부과 영역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이 마취 방법을 무지무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피부과 전문이 15년, 16년, 17년이고 이제 전공의까지 합치면 거의 20년 넘었죠. 이 마취 방법은 20년 전부터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니 왜 피부에다 마취 주사를 놓지 않고 입안에 놓습니까? 여기가 치과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입 안에 마취를 하면은 장점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일단은 피부 쪽에 멍이 들거나 붓기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피부에 마취를 한 것보다 훨씬 덜 아파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훨씬 덜 아픕니다. 이걸 해본 분들은 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 마취한 걸로 굉장히 넓은 영역의 마취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 마법과 같은 신경차단술의 매력은 단 한 군데 아주 적은 양으로 마취를 했는데 그 주변에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번 이 치아 쪽에 마취를 하면은 이 많은 영역에 마취가 됩니다. 코끝, 콧볼 마취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콧볼 보툴린 톡신 맞을 때도 굉장히 어떤 환자분들이 엄살이 좀 심한 분들이 와요. 굉장히 통증 민감하신 분들이 와요.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고 이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윗입술, 그다음 팔자주름, 인중, 이 넓은 악광대, 그다음 눈밑, 이렇게까지 다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입술 필러를 맞으러 오셨는데 이제 제가 마취를 해드렸어요. 마취가 되니까 좀 신기하시죠? 처음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콧볼도 마취가 됐으니까 콧볼 축소 보툴린 톡신도 맞고 싶다. 한 김에 뭐 악광대, 뭐 이런 인디언 주름좀 페인데 이때 필러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적은 통증, 정말 이 입안을 마취는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이 작은 순간의 찰나의 어떤 주사 시술로 인해서 이 넓은 영역에 마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과 영역에서는 유용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완화 신경 마취.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하고 또 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완화 신경하고 이제 턱근 신경 마취가 있는데, 턱근 신경은 이제 입 아래쪽이죠. 아래쪽 마취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마취를 하면은 아랫입술, 그 다음에 이렇게 턱 쪽에서 약간 옆쪽까지, 우리 흔히 말하는 입꼬리 좀 처진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까지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마취가 됩니다. 역시 이 마취도 입술 필러 시술하거나 턱 쪽에 여드름 많이 났을 때 제가 아주 또 좋아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바늘 달린 고주파 시술. 이게 굉장히 또 유용한데요. 이거가 유용한데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픈데 아픈 만큼 정직하게 효과가 나오는 시술입니다. 요거 할 때는 이거 하면은 환자분들이 정말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턱끝 신경 마취 방법까지 설명하고 또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를 이제 선물해 드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효심이 깊으시네요. 그래서 필러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사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데, 일단 이제 어머님들이 하시면 그래도 60대, 70대니까 결국 이제 노화잖아요.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필러 시술하면은 가장 효과 좋은 거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이런 데 좀 처지셨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옆볼이나 뭐 이런 데 빵빵하게 넣는 건 좀 비추하고요.
아무래도 주름이 많은 부위가 입가, 팔자주름 이런데, 입꼬리 처진 이런데 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누구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마주름이 좀 깊습니다. 이마주름이 깊을 때 거기에 볼륨을 채워주면은 바람 빠진 풍선에서 바람이 채워지면서 굉장히 또 좋은 항노화, 어머님의 얼굴을 20년 전으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시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약간 이제 피하 지방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피하 지방이 증가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증가하는 지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장 지방이에요. 눈 밑 지방, 눈 위 지방 이런 것은 증가한 게 아니라 이게 처지고 튀어나온 거예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하 지방이 빠지는 부위가 이렇게 바로 입꼬리 옆에, 그 다음에 관자 이런 데가 푹 빠지죠. 그래서 약간 얼굴형이 해골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관자 필러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옆볼 필러도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추운 겨울 또 설날도 다가오는데 어머님께 이렇게 효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1시도 방송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을 한 지 꽤 1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레디어스가 다 필러 부작용이 다 다른 필러들에 비해서 적다고 광고를 많이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뭐 특정 회사 제품에 대해서 너무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레디어스는 타 필러가 좀 다르죠. 여기서 말한 타 필러들은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장 좋은 점은 덧셈 뺄셈이 쉬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미용 시술은 피드백이 중요해요. 피드백이. 왜냐면 나는 이게 제가 피부과 전문의 몇십 년 차지만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해드렸는데 환자분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수면 마취를 해버리면 그게 피드백이 안 돼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약간 신경 마취하시고 통증 조절 상태에서 느낌만 없고 멀쩡하시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세요. 뭐 인생사도 이야기하고 뭐 요즘 우리 아들 수능 봤네 뭐 이런 얘기 다 하시고 막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조금 과하다 그러면 히알루론산 필러는 바로 녹일 수가 있어요. 조금 부족하다 바로 채울 수가 있어요. 덧셈 뺄셈이 쉬워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났을 때 대처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필러 시술이 제일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동맥이나 정맥, 뭐 주로 동맥이죠. 혈관에 필러가 들어갔을 때 이 필러가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그 동맥이 담당하는 피부에 괴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히알루론 필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왜? 녹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레디어스는 녹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이게 칼슘 아파타이트 필러, 칼슘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멍 뚫고 짜내면 돼요. 그런데 구멍 뚫고 짜낸 거하고 녹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처치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레디어스보다는 저는 일반 히알루론산 필러가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레디어스도 장점은 있어요. 그 원액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기 때문에 하드하게 피부를 지지해 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 레디어스가 스킨 부스터로 많이 이제 좀 변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액 자체를 주사하는 게 아니라 희석을 해요. 생리식염수나 다른 뭐 히알루론산 필러하고 희석을 해서 이게 묽게 희석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좀 애매한 쪽에 잔주름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스킨 부스터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 필러, 여기서 말씀하신 히알루론산 필러가 훨씬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고적인 측면이나 어떤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가끔씩 유튜브에서 뭐 잘못된 정보가 좀 나오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데서 약간 조금 뭐랄까 잘못된 정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프지마 토토님, 되게 오랜만에 돌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좀 수술도 좀 받고, 그렇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한 달 늦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이님께서 원장님은 테크닉이 좋으셔서 안 아픈가 봐요.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시술했을 때도 아프다 하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술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전보다는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덜 아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시술 자체를 좀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럼 손이 좀 따뜻하신 분들, 섬세하신 분들, 그 다음에 마취를 잘하신 분들, 마취라는 게 꼭 이런 신경 마취뿐만이 아니라 연고 마취 뭐 이런 것도 또 이 시술제 손을 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잘 만나시면은 되게 소프트하게 큰 출혈이나 통증 없이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섬세한 선생님을 경험 많으신 그런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보시면은 아프지 않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르름 준다님, 저는 현재 지금 제주도에 있는 모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이름은 와인 피부과고 노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통증이 심한가요? 예, 이제 이게 피부에 넣는 신경 차단술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강에 넣는 신경 차단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딱 놓고 보면은 이제 비경험자들이 이제 시술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피부가 덜 아프고 입안이 아파 보여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이건 100% 장담하는데 입안이 훨씬 덜 아픕니다. 훨씬 덜 아프고요. 근데 입안 마취에서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상악 쪽이죠. 상악 마취는 하안화 신경이고 이쪽은 이제 턱끝 신경인데 턱끝 신경 마취는 살짝 아파요. 그 이유가 이 상악과 하악이 뼈가 좀 다른데 하악이 조금 더 치밀해요. 그래서 하악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 조금 더 따끔하고요. 뭔 통증은 한 2초 만에 끝나니까 이쪽은 거의 통증 없어요. 정말 민감하신 분들, 좀 겁 많은 분들은 좀 통증 느낄 수 있고 다만 이 마취하면은 뭐가 좀 불편하냐면 너무 마취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취해버렸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콧볼부터 해가지고 입술하고 눈 밑까지 약간 안구의 움직임까지 조금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 밑에까지 마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만은 통증적인 측면에서는 아니 내가 안 아프려고 하는데 마취가 더 아프면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즐겨 쓰는 편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죠. 혹 때리다 혹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피부과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신경 차단 수술 하시는데 잘 하게 되면은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마 쪽, 그 다음에 윗 눈꺼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취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이마가 마취를 안 하면 굉장히 아파요. 네, 진짜 아파요. 그 다음에 이 마취 방법은 조그만 마취를 가지고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한쪽당 두 군데를 보통 마취를 하는데 상안화 신경, 그 다음에 도르래 신경이라 해가지고 무슨 도르래라고 하는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눈 안구 쪽에 도르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도르래 신경이라는데 요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상안화 신경을 마취를 하면 여기 눈썹에다 딱 마취를 하면요 이 넓은 영역에 마취가 됩니다. 굉장히 넓죠. 여기 어디까지 마취가 되냐면요 헤어라인을 지나서 정수리까지 마취가 됩니다. 이 정수리에서 이제 좀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귀를 기준으로 귀 뒤쪽까지 마취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도르래 신경 마취를 하면은 이 눈 내안각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트임 수술하시는 그 부위, 그 다음에 콧대, 그 다음에 미간, 그 다음에 이마 정중앙부가 이렇게 마취가 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마취는 사실 이제 신경 차단술을 안 하시는 의사 선생님 중에서 좀 이제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률 때문이에요. 내가 자신감 있게 딱 들어갔는데 환자분께도 블라블라 설명했어요. 근데 마취가 안 되면 얼마나 좀 그러겠습니까? 환자분께도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마취 방법은 굉장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뭐 이제 잘하신 분들은 백발백중이고 특히 성공률이 높은 게 지금 말한 이 신경 마취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떨 때 유용하냐면 이마 필러. 이마 필러를 하고 나서 이제 뭐 혈관 사고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필러가 동맥이나 정맥으로 들어가서 뭐 실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피부를 담당하는 피부가 괴사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작용은 굉장히 스페셜리스트 측면에서는
그런 부작용은 당연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고수와 하수와 고수, 그러니까 어떤 스페셜리스트와 비스페셜리스트가 단계가 있어요. 기초적인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냐? 어떤 시술을 뭐 100점 만점에 100점 만들 수 있냐? 바로 효과를 내고 일주일까지도 어떤 그런 뭐 시술에 울퉁불퉁 그런 부작용이 없을 수 있냐 이런 건데, 이마 필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통증 조절입니다. 일단 환자분이 아파하시면은 매끈하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마 필러 같은 경우는 마취크림 효과가 없습니다. 왜? 깊게 들어가니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취수를 놓고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바로 울퉁불퉁하지 않고 따로 몰딩도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마 필러 놓으면 무조건 필러 뭉치니까 일주일 뒤에 오셔가지고 몰딩해요. 물론 이제 저도 몰딩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뭐 굉장히 잘하신 분들도 몰딩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마취를 잘하고 하면은 거의 몰딩할 일은 없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안 오시다가 한 6개월에서 1년 끝나고 조금 부분적으로 어디가 좀 빨리 꺼진 것 같다.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럴 때 오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신경은 굉장히 또 유용한 게 눈꺼풀이 마취가 되기 때문에 눈꺼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또 아프죠. 근데 마취크림 못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취크림 발랐을 때 눈 깜빡깜빡거리고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럴 때 이걸 또 해볼 수도 있고, 두피 쪽에 어르신들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검버선 있는 분들 두피 어떻게 마취 연고를 바르겠습니까? 마취 연고 못 바르죠. 근데 그것도 여기다 주사 한 방이면은 그 두피 광범위한 지역이 다 마취가 되기 때문에 무통으로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덤으로 마취크림 바르고 40분, 1시간 누워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또 절약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새꿈님, 물광 주사나 필러를 받을 때 주사 깊이는 얇을 때와 깊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굉장히 또 고차원적인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물광 주사 같은 경우도 이제 물광 주사의 역할은 결국 이제 물광 주사라고 이름 붙인 것들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물광 주사는 그냥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은 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시켜 가지고 결국 피부 장벽은 두 가지예요. 지지방층하고 지방층 사이사이에 있는 수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주는 건데, 이 물광주사는 그렇다고 하면은 물광주사는 깊게 넣어야 되겠습니까? 얇게 넣어야 되겠습니까? 얇게 넣어야 되겠죠. 예. 다만 어떤 그 볼륨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물광주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깊게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필러 스페셜리스트마다 약간의 좀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은 있어요. 근데 오늘의 호스트는 저니까, 제가 우리 비욘드 애청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러는 일단 깊게 넣어야 돼요. 필러는 깊게 넣어야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필러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 느끼신 분들, 가끔 자기가 시술 못 해놓고 유튜브에서 조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와요. 또 자기들 어떤 그런 분들 여기는 필러 맞으면 안 돼요, 여기는 필러 맞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이유 중 하나가 정확한 깊이의 주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말 공익적인 차원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 필러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깊게 넣으면 더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얇게 넣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아주 소량만 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볼륨은 깊게,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부위만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놓으면은 그렇게 큰 사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님께서 여드름 흉터 심해서 피부과 가려고 합니다. 어떤 흉터 가면 피부과 가면 어떤 흉터 관련해서 어떤 치료 하시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흉터가 크게는 착색 흉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푹 꺼진 흉터가 있어요. 착색 흉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착색 흉터로 오셨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드름 염증 치료를 합니다. 여드름 염증이 좋아져야 착색도 좋아지겠죠. 단순하게 색소 치료, 홍반 치료 한다고
여드름 착색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여드름 염증을 호전시켜준 치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우리 동양인들, 동북아시아인들에게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거는 현재까지는 니들 RF, 바늘 달린 고주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오시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쏩니다. 예, 그렇게 쏴도 부작용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쏘고, 흉터는, 그러니까 푹 패인 흉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푹 패인 흉터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송곳으로 찌른 흉터, 그 다음에 약간 네모난 흉터, 박스 스카라 네모난 흉터,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롤링 스카가 있어요. 롤링 스카는 치료가 쉬워요. 어떤 콜라겐 부스터하고 어지간한 흉터 레이저나 어떤 고주파 기기,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쓰면은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그런데 이 박스 스카하고 아이스픽 스카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환자분의 피부 타입이 중요해요. 정말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답 피부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거는 정말 몇 년을 해야 된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답이 보이고 싹이 보이는 치료는, 아니 피부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 배우님 댁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좀 따뜻한, 선한 마음과 따뜻한 손을 가진, 아까 제가 안 아프게 시술하는 피부과 스페셜리스트가 우리나라 전국에 다 계십니다. 그런 곳으로 가셔가지고 시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쁘다 노을님, 아프겠네요. 예, 아프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예. 헤어룸님, 브랜드별 차이가 큽니까? 차이가 크죠. 근데 이제 뭐 외산 브랜드, 국산 브랜드 있고, 이 이야기도 제가 한 10번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소프트하고 정교하고 섬세하고 얇게 들어가야 되는 시술은 외산 필러가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깊게 볼륨을 올리는 시술은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국산 필러, K-뷰티 필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깊은 곳에 볼륨을 올리는 거는 국산 필러는 갤럭시, 외산 필러는 아이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또 이제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피 마취. 두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쪽에서 아까 눈썹에다 마취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상안화신경, 그 다음에 뒤쪽에서 큰 호두신경 마취하면은 두피가 거의 대부분 또 마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뭐 두피의 어떤 탈모 시술이나 어떤 뭐 보툴리눔 톡신이나 어떤 두피에 꽉 깔린 어떤 그런 뭐 점이나 검버섯 제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씩 좀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여청자 여러분께 이제 말씀 좀 질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두서 없었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뭐 상품은 없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아이라인 문신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언더라인이 아니고 위쪽 제거할 때 어떤 마취를 하면 거의 무통으로 시술이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는 마실 게,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 제가 오늘 호스트니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뭐 다른 스페셜리스트 분들은 이게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마취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턱근신경, 삼각신경, 그 다음에 여기 상하나신경. 정답은 상하나신경하고 도르래신경이다. 여기를 마취를 해주면은 눈꼬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무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취 크림 안 바르셔도 되고요. 사실 아이라인 타투를 제거하는데 마취 크림 바를 수 있습니까? 마취 크림 바르면 눈 깜빡거릴 때 다 들어가는데. 게다가 여기는 여기다가 직접 마취 주사를 놓기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피부가 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 쌍꺼풀 수술할 때 마취는 위쪽에 하잖아요. 여기다 마취 주사를 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여기 마취 주사 넣으면 거의 100% 멍이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붓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시술 받으신 분들도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아프다고 소문난 아이라인 문신 제거도 눈물 거의 흘리지 않고 시술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퀴즈.
윗입술 필러하고 콧볼에 보툴리눔 톡신을 시술할 때 어떤 마취를 하면 거의 무통으로 시술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 하시면 되지만은 사실 윗입술 필러를 하려고 수면 마취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피드백도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답 질문 그래서 하악신경, 상악신경, 뭐 목신경 정답은 상악신경입니다. 상악신경 하면은 제가 제 얼굴 보시면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마취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된 부위 이렇게 마취가 되기 때문에 콧볼 필러, 콧볼 시술, 보툴리눔 톡신, 입술 필러 하실 때 윗입술 필러 거의 무통으로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겨울철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제 두피 다한증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퀴즈.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분이 면접도 볼 수가 없어요. 소개팅도 못 가요. 너무 땀을 흘리시니까. 좀 병적인 두피 다한증. 어떻게 하면 이분의 고통을 좀 줄여드릴 수 있을까요? 자, 두피에다가 보툴리눔 톡신을 맞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을 찌릅니다. 여기를 마취크림 바를 수 있겠습니까? 뭐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머리 삭발하신 분이면은 마취크림 바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넓죠. 마취크림도 그렇게 넓은 영역 바르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흡수가 돼서 심폐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마취가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상안하신경, 그 다음에 대후두신경입니다. 대후두신경을 마취하면은 이 뒤통수 보면 뒤통수 뭐 튀어나온 부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정수리까지가 마취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눈썹부터 정수리까지 마취가 되기 때문에 측두부를 제외하고는 다 마취가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땀은 주로 이쪽에 나니까 측두부도 마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측두부 마취는 조금 더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는 특별히 말씀 안 드렸고 플러스로 측두부 마취까지 하면은 측두신경 거의 뭐 100% 무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 너무 또 지루하기 때문에 또 질문도 받아보고 또 이제 또 연달아서 또 저의 좀 야속한 퀴즈, 상품이 걸려있지 않은 퀴즈. 제가 뭐 다음번에 PD님께 좀 말씀드려가지고 혹시 뭐 상품 있는 퀴즈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11시 방송한다 대단하다 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11시 30분에 애청하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구 PD님께 말씀드려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그 피부과 의원에서 모델링 마스크나 고무팩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효과도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사실 뭐 필러나 보툴리눔 톡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고는 팩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깊게 들어가는 레이저, 예를 들어 그 울세라나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도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팩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초음파 리프팅은 깊이가 4.5mm, 5mm, 뭐 3mm까지 들어가는데 팩은 얇잖아요. 표피층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진피 상층.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데 플라시보 효과. 내가 뭘 받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진정팩이 필수인 게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 것들. 대표적인 게 제모죠. 제모 레이저. 제모 레이저, 그 다음에 뭐 잡티 레이저, 그 다음에 홍조 레이저. 이런 것들은 피부 표면에 자극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고무팩이냐, 뭐 마스크팩이냐 이런 거가 뭐가 장점이 있냐 좀 일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고무 재질 팩에 알러지가 있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염색약이나 뭐 고무팩이나 어떤 화장품이나 그런 거에 무조건 들어가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인 성분은 아닌데 그런 이제 팩에서 유효 성분이 여러 가지 쭉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펙트를 주는 성분이 있고 이펙트를 안 주지만은 그런 이펙트를 나오게끔 도와주는 그 기제나 어떤 그 보조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제나 보조적인 것들은 거의 만국 공통으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고퀄리티 제품들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한 알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그래요. 좀 약간 좀 표현이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성격이 예민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모기만 물렸을 때도 굉장히 다른 사람 똑같이 모기 물렸는데 나만 좀 빨갛게 달아온다. 나만 가렵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피 검사를 해보시면은 이뮤노글로불린 E나 뭐 이제 어떤
그 호상구, 에오지노필 같은 것들이 증가된 분들, 약간 그런 알러지 성향의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 중에 필러나 레이저 시술 받았을 때 통증, 사실은 통증은 과학적으로는 차이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생리 중에 조금 예민해져 있다, 예민하다, 통증의 역치가 낮아지겠죠. 조그만 것에도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생리 중에 받으시면 좀 아픔을 느낄 수 있겠죠. 레이저 시술은 사실 생리 중에 받으시면은 조금 뭐 트러블 같은 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너한 트러블은 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울세라를 뭐 생리 중에 받았다고 효과가 더 떨어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제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뭐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호스트는 저니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투어리스트님, 예, 또 이제 질환 이야기, 우리 피부과 전문의도 질환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자, 더모타손, 목습진으로 더모타손 발랐는데 효과가 엄청 좋아요. 아, 다행입니다. 더모타손 좋은 약입니다. 중간 정도 되는 포텐시를 갖고 있고 스테로이드 크림에서 피부과도 2번이 가는데 두 번 다 똑같이 더모타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발라도 되냐? 자, 이제 스테로이드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 생각해 보는데 나이,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포텐시를 갖는, 포텐시라는 게 이제 강도잖아요. 이제 센 스테로이드냐, 약한 스테로이드냐. 그건데, 목 같은 경우는 피부는 얇은데 얼굴보다는 저는 조금 더 흡수율이 낮다고 봐요. 이게 구조적으로. 왜냐면 흡수율이 높은 지역은,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스테로이드 크림 발랐을 때 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내부적인 장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흡수율이 높으려면요, 털이 많고요, 모공이 많은 지역, 그런 데가 흡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스테로이드 크림을 조심하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목은 피부 자체는 얇아요. 제가 말한 피부는 표피, 진피인데 다만 목은 얼굴에 비하면은 털이나 모공이 적기 때문에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모타손은 얼굴에 바르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발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피부과에서 절대적인 건 없어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제 말도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더모타손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 질환도 있어요. 그런데 목에 더모타손을 계속 바른다. 계속 바르면 좋지는 않겠지만 저는 간헐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습진 생겼을 때 한 일주일 바르고 또 끊고 또 습진 생겼을 때 좀 바르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바르는 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더모타손보다 조금 더 등급이 낮은, 포텐시가 낮은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신 게 더 바람직하죠. 그런데 습진이 심한 경우에 낮은 포텐시의 스테로이드를 썼을 경우에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일단 닦고 봐야죠. 그럴 땐 단기간에 뭐 써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프락셀과 울세라 차이점, 너무 이게 광범위한 질문이셔서 제가 좀 어떻게 말씀드릴까 모르겠는데, 프락셀이라는 거는 이제 상품명입니다. 미국 브릴리언트사에서 만든 최초의 분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한 번에 빵 쏴버리면 너무 피부에 데미지가 나오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피부를 분해를 한 거예요.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골고루 나눠서 쓰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뭐 집속탄 나오잖아요. 폭탄이 공중에 떨어지면 자탄이 쫙 퍼지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예, 이제 제가 너무 고지식하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 전국 여행객 말씀하시는 그 프락셀 개념은 아마 흉터에 쓰는 프랙셔널 레이저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흉터에 쓰는 프랙셔널 레이저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흉터에 쓰는 프랙셔널 레이저는 피부 표면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데미지를 줘서, 물론 안 준 것도 있어요. 데미지를 줘서 뭐 콜라겐이나 어떤 그런 재생을 촉진한 거고, 울세라는 피부 표면에 데미지는 주지는 않아요.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서 뭐 3mm나 4.5mm. 그런데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원조 효과인지는 몰라도 울세라 프락셀, 이게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용어는 아니에요.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이에요. 예를 들어 뭐 소화제라고 하면은 배아제, 진통제라면 개보린, 이런 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아제나 개보린 아닌 회사들은 억울한 거죠. 울세라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회사에서도 우리 K뷰티 굉장히 좋은 기술력으로 만든 울세라하고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효과가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울세라나 그런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는 피부 표면에 자극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뭐 아토피가 있어도 상관없죠. 뭐 아니 상관 좀 있겠지만은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데미지도 없고 그래서 얼굴을 좀 이렇게 리프팅이 되고 군살을 없애고 뭐 이런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어룸님 사실 이제 검버섯 착색이 많다. 뭐 크림 같은 걸로 제거 가능하나? 저는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가끔씩 유튜브 보면은 뭐 바세린만 발라도 피부가 좋아져, 뭐 바르면 좋아져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피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타고난 거고요. 타고난 게 약하다, 좀 달리다 싶으시면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게 바셀린 한번 바른다, 크림 한번 바른다, 그게 끊임없는 노력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 봐요. 크림 하나 발라서 착색이 없어진다, 검버섯이 없어진다, 기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저희 제주도 기준으로 이 노영동 시내에 피부 안 좋으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예,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뭐 화이트닝 화장품으로 착색이 된다, 이거는 도움은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것도 좋은 제품을 잘 선택해서 바른다는 전제 하에는 안 하는 것보다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치료가 된다. 치료는 굉장히 겸손하고 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밤새꽃님, 피부가 건조하면은 바늘 고주파는 별로인가요? 피부가 건조해도 바늘 고주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늘 고주파는 깊게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해요. 그럴 때 깊게 들어가는 레이저나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를 하셔도 돼요. 필러도 되고 울세라도 되고 국산 초음파 리프팅, 써마지 다 됩니다. 다만 그런 분들은 피부를 자극하는 프랙셔널 레이저, 그런 레이저는 피부 표면에 흉터를 만든다고 했죠. 흉터를 만들어 가지고 콜라겐 재생을 만든다 했어요. 그런 것들은 피부가 예민하고 얇거나 뭐 건조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요하는 게 필요하죠. 에너지를 약하게 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퀴즈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 밑 악광대 스킨 부스터 리쥬란 아이, 죄송합니다. 리쥬란 아이 굉장히 아프죠. 예, 또 이제 특정 회사 제품을 언급해 죄송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눈 밑에 어떤 시술 받을 때 어떤 마취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정답은 상악신경 마취입니다. 눈 밑인데 상악신경, 하하 완화신경, 입안에 마취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마취를 하면은 눈 밑까지 마취가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쪽을 거의 무통으로 시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퀴즈. 굉장히 아프다고 소문난 울세라 초음파 리프팅, 써마지 고주파 리프팅 같은 리프팅 시술을 강하게 받을 때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데 꼭 강한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뭐 국영수 하루에 뭐 10시간씩 수업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환자분이 그런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를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피부가. 그리고 효과도 원해요. 그럴 때는 강하게 시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마취라면 거의 무통으로 시술할까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좀 시간이 다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목신경 마취, 그 다음에 턱신경 마취, 그 다음에 상악신경. 상악신경은 정확히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안와 신경입니다. 눈 안와, 눈 밑에 신경. 그 다음에 상하나 신경. 덤으로 너무 좀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면 헛부신경이라 해가지고 볼마취 조금 해드리고요. 뭐 그렇게 하면은 완벽은 아니지만은 환자분께서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이 정도면 수면마취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이런 인생사 이야기 다 나누시면서 피드백도 하시면서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뭐 상대적인 거지만 저는 뭐 그런 게 더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 수면마취 하시면은 당일날 운전도 좀 힘드신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끝나고 운전하고 빠이빠이 하시고 집에 가서 뭐 자기 일 보실 수 있고 업무도 보시고 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무통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셨습니다. 무통이라는 것도 애매한데
사실 저도 이번에 그 허리 협착증 수술 받고 그 흔히 말하는 그 누르는 거 있죠? 무통주사 맞았습니다. 무통주사 맞은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통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경차단술도 저도 용어를 거의 무통이라 했지 무통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와요. 중국 분들이 그러시는데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서 제주공항까지 가깝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술 받고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취크림 바를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마취크림 안 바르고 그냥 생으로 합니다. 생으로 하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취 주사를 좀 놔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 분들 좀 통증 민감하시죠.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 오세요. 뭐 유학생이고 교포님이신데 저 비행기 타고 좀 1시간 뒤에 제주에서 인천 가야 돼요. 그런 분들 시간 없죠. 그냥 생으로 합니다. 마취크림 바를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마취 주사 몇 군데 놓고 하면은 주사 놓을 때 조금 공포감이 있죠. 처음 해보신 분들. 그런데 받고 나면은 마취크림 안 발라도 별로 괜찮네요. 예. 좀 별로 괜찮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견딜만 하네요. 이런 데는 아예 안 아팠어요. 여기는 살짝 눈썹 약간 인상 찡길 정도? 여기는 아예 안 아팠어요. 여기 너무 편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가까운 어떤 피부과 전문의 병원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실 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거부감 갖지 마시고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면은 이 추운 겨울 계절에 거의 통증 느끼지 않고 좋은 시술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닷바람님 도르래일까요? 이게 말씀하셨는데 전문 용어로는 이제 수프라 트로클리어 너브, 인프라 트로클리어 너브, 상 도르래, 하 도르래 신경이라는데 저도 왜 도르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로클레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 도르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사실 저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런 의학 용어를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도르래 신경하면 좀 어색하죠. 이것도. 예. 자,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이런 설명 제 두서없는 이런 강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강연을 해드렸습니다. 수면 마취 괜찮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불행한 사고 확률적으로.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약간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하는 수면 마취는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수면 마취 외에 이런 방법이 있다. 또 나름 편리하죠. 아니 시술 받고 끝나고 바로 운전하고 룰루라는 운전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애도 보고 뭐 자기 업무 다 할 수 있고 뭐 주식도 하실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뽀글 안 깬 상태에서 주식하다가 매매 잘못되면 안 되죠. 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다시 한번 저희 심야 피부과 SOS 방송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피부과 전문의 김형성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